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3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6년 2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병인년 신묘월 정축일이 되겠고 일지는 정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을 잘 알고 월령의 특성을 잘 알아야지 사주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 매우 중요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일간 정화일간이죠. 자, 정화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화가 되겠습니다. 음화인 정화는 비유를 할 때 등촉지화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등촉지화, 쉽게 말하면 모닥불 같은 것이라든가 전깃불 대당이 되겠고요. 우리 촛불 같은데 많이 비유를 하겠죠. 전깃불은 대표적인 게 어디고 등대 같은 거 있죠. 옛날에는 등대도 뭐 기름을 태워서 이렇게 좀 다 전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로 음화인 정화를 물상의 비유를 한 것이고, 뭐 상대적으로 이제 양화이죠. 양화인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병화가 될 것이고, 병화인 양화는 대체적으로 태양지화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같은 화라 하더라도 병화는 좀 웅장하고 가장 밝은 빛과 가장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정화는 병화의 보다는 빛과 열기가 강렬하지는 못하다. 하지만 정화일간이 병화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금을 단련하는 것은 병화보다는 정화가 월등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죠. 특히나 경금 같은 경우를 병화는 단련하지 못합니다. 정화는 능히 저 경금을 아주 그냥 뜨겁게 달궈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금 일간일 때 정화를 쓸 때는 간목 쓰고요. 그다음에 정화 일간이 이 간목을 쓸 때는 경금을 대동해서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번에도 언뜻 설명했지만 간목 일간이 벽갑인정 논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화일간이 간목 쓴다고 해서 동량지목을 논할 수는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일간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일간 정화가 신왕할 때는 왕이 좀 치열해지고 조열해지기 때문에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당연히 관성을 얻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이때 정화가 좋아하는 것은 음수인 개수가 아니라 임수를 좋아합니다. 임수를 얻게 되면은 뜨거운 열기도 조절하지만 정화의 빛을 보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단 정화뿐만이 아니라 병화 또한 왕이 했을 때는 개수 보는 것보다는 임수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빛을 보강하게 되면 그 정화가 더욱더 밝아지고 더욱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 반면에 토가 많아져서 토가 빛을 가리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묘월, 일단 일간과 월령을 봤으면 격국을 볼 필요가 있겠죠. 정화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화가 음목을 받죠. 목생화의 관계 편인격이 됩니다. 단 이 묘목의 특징은 습목이라고 해서 물기를 머금고 있는 풀이 됩니다. 그래서 묘목은 정화를 생하고자 하나 습목이라서 정화를 제대로 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주고, 젖은 풀은 경금으로서 이렇게 좀 베어내고 경금으로서 간목을 이렇게 쪼개서 이때 벽갑 인정을 쓰는 것이죠. 벽갑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일간 정화가 인사호 등에 뿌리를 둘 수 있으면 매우 바람직한 사주 구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묘목은 습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하기 어렵겠지만 인목은 능히 정화를 생할 수 있는 우량의 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인목하고 묘목하고의 차이는 정화가 묘에는 통근될까요, 안 될까요? 통근이 되지 않지만 인에는 정화가 통근이 됩니다. 단 목왕절인 묘월에 인목까지 보게 되면은 목왕화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경금을 얻어서 벽갑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100%
병화만 목이 왕하면 경금이 있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보다 화가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목이 많아서 목다하시게 될 때, 자, 부모가 있는데 아기가 하나야. 그러면 부모의 사랑이 그 아기 하나한테만 집중이 되다 보면 마마보이, 엄마 치맛바람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 아이 옆에 동생이 또 한 명 생겨, 또 한 명 생겨. 내 형제자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모의 사랑이 분산이 되죠. 자, 병화가 없었을 때는 인묘목이 얘만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 정화가 목왕 하시게 될 수 있겠지만, 비견곱지가 있으면 이 목의 기운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목왕화식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꼭 경금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 있었으면 저 병화가 필요 없었겠지만, 단 목화가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사주가 매우 건조해져 있다, 조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물을 얻는 것이 필요하죠. 자, 일지에서 축토를 얻었습니다. 식신이죠, 식신. 자, 식신 축토는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저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죠. 축 중에 있는 개수를 치용할 수 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은 어느 정도 열기를 습토는 이렇게 흡습할 수 있다라고, 뜨거운 열기를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빼낼 수 있는 토가 축토죠. 만약에 이게 미토였으면은 열기를 더욱더 가중시켜 버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같은 토라 하더라도 습토냐 또는 건토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자, 월간의 신금 편제가 있지만, 이 신금이 축의 뿔을 두고 투출된 건데, 신금이 병하고 탐합하느라고 신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보면 수기가 좀 매우 좀 부족하다. 신금이 일을 하든 말든 간에 일단 축토 하나 가지고는 이 건조한 봄에 가뭄 든 현상을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 묘월생 편인격에 임목까지 봐서 일간 정화가 인의 뿔을 둬서 나쁘진 않지만은 목왕화식이 될 수 있다. 병화가 투출돼 가지고 목왕화식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면했다. 축토를 얻어서 축중 개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건조한 기후를 크게 해갈하기는 좀 어렵죠. 신금은 병하고 탐합하느라고 수를 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생시,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 물론 이제 자축 합이 되지만 어차피 축토도 습토고 자수는 수잖아요. 그러면 자축 합이 되는데 이것이 건토가 되진 않겠죠. 당연히 습토고 습기가 더욱더, 그러니까 축토 하나만 있을 때 물기가 부족했는데 자축 합이 됨으로 인해서 토이긴 한데 물기가 좀 자작자작하게 좀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에 뿌렸던 경금이 다시 생수하는 구조. 그래서 이건 수가 부족한 것을 어느 정도는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생시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신축시 같은 경우에도 다시 습토 하나를 얻었고요. 신금이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합해서 제할일 못하지만, 얘는 수를 보게 되면 생할 수 있겠다. 일간 정화가 극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간은 임금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요. 나머지 7글자, 그 다음에 대운, 세운, 월운 등등이 변화함으로써 일간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민시 무광절에 다시 목이 많아지게 되겠고요. 축에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돼서 그나마 좀 해갈은 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요거는 뭐냐면 병신합이 되고 정입합이 되니 사주가 약간은 어떻게 탁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자, 계묘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축의 개수가 투출됐다 하더라도 정화 정도는 불 꺼뜨릴 수 있습니다. 정화가 있는데 개수가 있다는 것은 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 만약에 대운이 금수운이었다 그러면 개수가 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시간에 이렇게 투출돼서 일간 정화를 극해하는 것은 별로 좋게 볼 수는 없겠고,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묘월에 간목 투출 됐죠. 축중개수, 진중개수를 쓸 수 있습니다만은, 이건 목이 좀 필요 이상으로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금수운 쪽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렇게 또 충이 될 수도 있는 구간들 한번 또 살펴보시기 바래요. 자, 태기를 할 때, 이제 생시를 정할 때 항상 대운에서 어느 구간에서 충이 일어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을사병호 정미시는, 자,
이거 다 화토가 왕하기 때문에 축중 개수 하나밖에 없다. 매우 조열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금수운으로 가야 되겠고, 특히나 이제 정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축미충, 그러면 축중에 있는 개수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땅속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축중 개수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신시 같은 경우는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겠지만은 역시나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회기무강되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기후 경술시 크게 뭐 도움될 만한 생시는 아닌 것 같고, 신해시 같은 경우는 해중에 있는 임수를 지용해서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뭐 경자시나 이제 신해시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는 신중에 있는 임수를 치용할 수는 있지만 이 무토 상관이 투출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 쪽을 갈 때는 뭐 갑목이 나름대로 용도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수가 필요하다, 경자, 신해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